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오늘 A라이브 시간에는 운동의 중요성, 근육과 지방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근육량이 정상보다 30% 이상 적은 경우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근육이 감소하는 것보다 근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더 심각한데요. 이 단계를 근지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근감소증이 단순히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라면 근지방증은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고 이후에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근육이 감소하면서 비만이 되는 경우에 잘 나타나는데 근감소증이 단독으로 나타났을 때보다 보행장애 등과 같은 신체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미국 비만학회에서는 현대인의 대사증후군에 근지방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체내에 특히 근육 내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서 비만, 지방간염, 제2형 당뇨, 근감소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 수감자 2만여 명의 복부 CT 영상을 분석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했는데 근육량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 좋은 근육이 현저히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에 반응해서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의 질이 저하되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감소해서 혈당 흡수와 사용 능력이 저하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질 좋은 근육을 늘려야만 안전한 유산소 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체와 복근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근감소성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1.2g 이상으로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칼슘이나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D 등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근감소성 비만과 근지방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예방을 위해서 식사 때마다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미국 텍사스 의대 연구팀은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몇 끼 골고루 나눠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죠. 네, 신체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사용하는 단백질 양이 한계가 있어서 단백질 식단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 섭취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육의 감소는 체성분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한 느낌이 든다. 또 중립 주차된 차량을 혼자 밀기가 어려워졌다. 등에 해당이 된다면 근육을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 사이트를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근육운동 및 근손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언제 근육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 감소가 절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고요. 또 아침 운동은 아드레날린, 코티졸의 분비가 늘어서 체내 에너지를 소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근육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머슬남, 머슬열을 꿈꾸신다면 저녁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관절과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상승되어서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네, 식후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으로 가야 할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운동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집중력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침 운동이 좋겠는데요. 네, 아침 운동은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피가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고력,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유산소 운동은 창의력과 관련된 도파민 분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직장인들은 그 남은 에너지를 발산하기 좋은 저녁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서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근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죠. 미국 스포츠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운동을 쉴 때 근육 속의 글리코겐과 수분이 일시적으로 빠져서 부피가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과 동일한 강도로 일주일에 1회 전신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신체 부위에 따라 근손실의 정도가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시간 저강도 힘을 내는 근육을 지근이라고 하고 또 단시간 고강도 힘을 내는 근육을 속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근은 단련하기 쉽지만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소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팔이나 하체에서 먼저 근손실이 발생해서 팔다리가 얇아지는 것이죠.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걷기, 달리기 등도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근손실 예방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천천히 달리다가 전력 질주를 하는 식으로 강도를 조절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근육 강화가 가능합니다. 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손실은 불가피하다? 네,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면서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어야만 근손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근육이 적어지면 요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달에 2kg에서 3kg 감량을 목표로 하시고 영양소 균형을 맞춘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육 운동을 하실 때에는 단백질은 체중당 1g에서 1.5g 정도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교대로 진행하는 방식인데, 걷기와 달리기를 예로 들면 한 30초 동안은 천천히 걷다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는 전력으로 달리는 그 운동 방법을 같이 교대로 진행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운동 후에도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애프터 번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육 강화가 가능하고 또 다이어트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 높은 세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뼈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또 호흡기나 심혈관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아직까지는 암이겠죠. 운동, 특히 이제 근육 운동을 할 경우에 암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입증된 근력 운동 효과는 상당히 많은데, 심혈관계 질환 예방, 고혈압 치료, 부정맥 예방 및 치료, 대장암 예방, 장수 효과, 당뇨병 조절, 고지혈증 치료, 항암 효과, 우울증 치료 효과, 낙상 예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세계 각국의 암 예방 권고안에 항상 포함되는 거의 완벽하게 검증된 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암 학회에서는 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앉아있기, 누워있기, TV 및 스마트폰 보기 등 정적인 행위를 오래 하지 말고 틈틈이 몸을 움직여서 활동량을 확보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면 각종 암을 10% 이상 또 4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유방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진단 후에 운동을 한 사람의 사망 위험이 45% 감소한 반면 활동량이 줄어든 사람들의 사망 위험은 약 4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널 오브 캔서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분당 서울대병원의 동물 연구에 따르면 쥐 40마리에게 암세포를 주입한 뒤에 이틀에 한 번씩 러닝머신으로 유산소 운동을 시키면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요. 그 결과 고강도 운동군의 생존율 100%로서 중강도 운동군의 생존율 80%와 비운동군의 생존율 50%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고강도 운동군은 다른 그룹보다 염증 인자와 암의 전이도가 낮고 근생성 조절 인자가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강도 운동이 몸에 무리를 주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연구 결과로 암 초기부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1200명이 넘는 대장암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적당한 운동을 5시간 이상 하면 생존율을 25%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나 청소하기 등과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 정도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지 않는 신체 활동이라도 회복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심한 피로감과 체중 감소, 대사 장애를 유발시키고 또 부작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에 근육 운동은 근육 기능의 향상과 함께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분당 차병원이 성인 남녀 3,242명을 대상으로 해서 12년간 혈중 칼슘 농도와 칼슘 섭취량에 따른 근감소증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칼슘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 대비 근감소증이 남성은 1.7배, 여성은 2.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의 보충이 근육 기능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 그룹의 경우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비타민 D의 섭취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오메가3의 항염 작용이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 및 근육 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근감소증의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유럽 암 영양 전망 연구 참여자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C 섭취량 최상위 그룹 또는 혈중 비타민 C 수치 최상위 그룹이 최하위 그룹에 비해서 골격근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C 섭취가 중년 이후에 노화에 의한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고요.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근육 위축, 근력 저하 발생, 지구력 수행 능력 등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뇌, 심장, 폐, 또 소화기관 등에서 ROS 즉 유해산소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운동 중 산소 소비량은 휴식 중 산소 소비량에 비해서 최대 15배 높아질 수 있고, 특히 활성 골격근에서는 10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유해산소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해서 유해산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거나 근육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 12주간의 비타민C의 경구 보충에 의해서 대조근 수준으로 명확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운동 시에는 코엔자임 Q10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서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엔자임 Q10은 근육 통증, 근육 약화, 근육 경련, 근육 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옥타코사놀은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심폐기능이 강화되면 산소 수송 기능이 향상되어서 혈액 내 산소와 결합하는 적혈구 수가 증가되고요. 또 산소 공급 능력이 증가돼서 운동 중에 심장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운동 시에 최대 혈압이 약 12.3% 감소할 수 있고요. 최대 맥박수는 11.7%, 또 필요 산소량은 21.2%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운동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분해해서 운동 기능을 촉진하고요. 운동 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형성과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의 섭취도 매우 중요한데요.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이 단백질과 수분이기 때문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상 그룹은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 반면에 근감소증 그룹은
800ml 이하로 수분을 섭취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분의 섭취가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피부 건조, 변비로 인한 복부 통증, 경련이 나타날 수 있고 신진대사가 저하되거나 기억력 저하, 졸음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근육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근육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셔서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